프랑스 매체 부국민은 올 시즌 종료 이후 PSG 선수단의 거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것이 확실한 선수로 바르콜라, 루이스, 비티아, 멘데스, 베랄도, 에르난데스, 다닐루, 마르키녀스, 킴펜베, 돈나룸마, 테나스 등 1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아센시오, 무아니, 타키미는 팀에 잔류해야 할 선수로 언급했습니다. 파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인데요. 기복을 보였으나 임팩트가 상당했던 덴벨레와 그래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무아니, 아센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상급 오른쪽 풀백 하키미를 노리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강인 선수도 포함되어 파리 생제르맹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입니다. 반면 올 시즌 PSG에 합류했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한 하무스, 우가르테, 슈크이니아르는 무키엘레, 솔레르 등과 함께 팀을 떠나야 할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종료와 함께 PSG와 계약이 만료된 은바페와 함께 크루자와 나바스는 팀을 떠나는 선수로 언급됐습니다. 이제 파리는 포스트 은바페 시대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열 것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이강인 선수의 입지와 행보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PSG, 레알 마드리드의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지난 시즌 정상급 활약을 펼치면서 레알의 스페인, 라리가 우승과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견인한 비니시우스는 발롱도르 수상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PSG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 킬리안 은바페의 공백을 비니시우스로 메우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 축구 소식을 전하는 게 풋볼 뉴스 프랑스에 따르면 프랑스 매체 프랑스 텔레 소속 언론인 모하메드 부합씨는 프랑스 RMC 스포츠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애프터 풋에 출연해 PSG가 비니시우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겟 풋볼 뉴스 프랑스는 부합씨가 꺼낸 비니시우스의 PSG 이적설을 앞서 레키프가 곧 레알에 합류할 예정인 은바페가 레알 라커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낸 것과 엮었습니다. PSG 시절부터 라커룸 내 영향력이 지대했던 은바페가 레알 라커룸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특정 선수들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매체는 또한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포지션이 겹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주로 왼쪽 측면에서 뛰는데 은바페 역시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왼쪽 측면 공격수를 모두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실제 레알은 은바페의 합류로 비니시우스, 은바페, 호드리구로 이어지는 최강 3톱을 구성할 수 있게 됐으나 포지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선수가 모두 측면 자원으로 분류되는 데다 중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드 벨링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니시우스의 이적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PSG가 새로운 공격수를 찾고 있다는 점도 이유인데요. PSG는 팀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은바페를 대신해 팀의 공격을 맡길 만한 자원을 찾는 중입니다. 곤살루 하무스와 랑달 콜로 무아니가 있기는 하나 두 선수들보다 득점력이 더 좋은 선수가 필요하다는 판단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빅터 오시멘을 비롯해 다수의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PSG와 연결되고 있으나 비싼 이적료 등을 문제로 공식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레알이 비니시우스를 매각한다는 희대의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PSG가 아무리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비니시우스를 영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비니시우스는 유력한 발롱도르 수상 후보이자 현재 레알의 중심축이나 다름없는 선수입니다. 비니시우스의 플레이에서 시작되는 득점과 기회 생산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레알이 팀의 핵심 자원을 쉽게 넘겨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알이 PSG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PSG는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역시 실현되기 힘든 일입니다. 레알은 지난해 비니시우스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니시우스에게 무려 10억 유로 약 1조 4,820억의 바이아웃을 걸었습니다. 아예 판매 불가라는 소리입니다. 과연 파리의 새로운 공격수는 누가 될까요? 어느 선수가 이강인과 호흡하며 이강인 선수를 빛내줄 수 있을까요?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은바페가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로 첫째 패스를 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은바페의 움직임이 워낙 뛰어나고 좋아서 어디로 향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은바페에게 이강인 선수는 발밑, 공간, 2대1 패스 등 정확하게 패스를 공급하고 수차례 기가 막힌 키패스까지 찔러주면서 은바페가 흡족할 만한 패스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도 은바페가 기뻐할 만 패스다 등으로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둘째로는 볼간수, 탈압박, 수비 가담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다른 선수들보다 적극적으로 수비하고 수비 가담력과 수비력도 지난 마요르카에서 일취월장하여 큰 장점으로 꼽힐 정도로 수비 가담 능력이 좋아진 이강인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은바페 선수가 수비 가담이나 압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강인 선수가 헌신적으로 수비 가담과 압박까지 해주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프로페셔널한 동료이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이전에 월클 네이마르 선수를 강하게 비판했던 은바페 선수는 네이마르 선수가 경기에서 패한 이후 아무렇지 않게 파티를 즐기는 등의 모습으로 인해 크게 실망하고 그런 모습을 비난하기도 했었는데요. 승부욕,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중시하는 은바페가 우리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승부욕이 넘치고 프로페셔널합니까? 완전히 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케미까지 맞는 환상호흡의 성격까지 밝으니 자연스럽게 찐케미와 브로맨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A매치 10호 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그대로 손흥민에게 달려가 폴짝 뛰어 안겼습니다. 요란하던 중국 관중들은 일제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번 골로 이강인은 최근 10번의 A매치에서 6골 3도움을 올리게 됐습니다. 10경기에서 9개의 공격 포인트. 최고의 폼인데요. 이 경기 약 79분간 활약한 이강인은 1골 이외에도 89%의 높은 패스 성공률, 기회 창출 1회, 상대 박스 내 터치 1회, 드리블 성공 1회, 파이널 서드 지역 공 투입 무려 10회를 기록하며 한국이 답답한 순간마다 숨통을 트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 경기 손흥민이 위치한 왼쪽 측면에서 주로 공격을 풀었습니다. 이강인이 위치한 오른쪽으론 공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공을 잡을 때면 필드 전체를 확인한 뒤 동료가 쇄도하는 쪽으로 공을 뿌리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에 위치한 손흥민을 발견한 뒤 긴 패스로 공을 연결하고 다시 침투해 손흥민의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소속팀 PSG와 대표팀에서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활약 중입니다. 그는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 이야기가 나오자 매 경기 매 순간 다른 것 같다. 감독님이 원하시는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대표팀에서 처음 한 인터뷰처럼 매 순간 팀을 가장 많이 돕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 포지션에 신경 쓰기보다는 팀의 도움과 보탬이 많이 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큰 변화의 시기를 앞뒀습니다. 손흥민, 이재성, 김진수 등 1992년생들의 나이가 30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젊은 피 이강인의 맹활약에 팬들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었습니다.